김원TV에서는 조두순 관련 거주지 루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원TV에서는 이영호 군의 아지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과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라이브로 진행했던 1차 방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막산 머리 없는 시신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 이후 많은 가족분들이 후속 방송에 대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심의 씨앗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다 보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조건 이 사람이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좀 개운하지 않네, 이상하네 라고 사건에 대한 내용의 중심을 함께 두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차 방송에서 함께 했던 이야기는 분명 경찰의 반응이 잘못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못 들었어,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쉬는 날 나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였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부분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일부 부검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김원 가족분들의 의견, 그리고 우연히 클릭하고 시청하고 계실 많은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사건의 발생, 간략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동두천시였습니다. 사위, 즉 자신의 딸 아이의 남편이죠. 사위에게 전화가 옵니다. 땡땡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딸아이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였죠. 유서 9장을 써놓고 나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 가출 신고를 한 상황. 수색에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종 50일 만이었던 2019년 11월 14일 경기도 양주에 있던 바로 이곳. 가막산입니다. 가막산 중턱에 있는 산책로 밑, 절벽 밑이었습니다. 산책로에서 60m 정도 더 들어간 그 숲 안에서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절벽 밑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당시에 이동 동선을 봤는데 택시를 타고 산 근처까지 간 장면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해 자살로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저희는 함께 파트를 분석해보고 싶은데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스테리하다, 이상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마다 모호한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걸 먼저 뵙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유서가 존재하고 마지막 CCTV에 동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살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다 이상합니다. 어긋납니다. 우리가 향후 얘기하게 될 시신의 모습도 이상하고 시신의 발견 장소도 이상하고 그리고 유류품과 관련된 형태조차 이상합니다. 이게 진짜 이상하거든요. 자살이라고 치기에는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두 번째, 타살이라고 얘기해도 이상합니다. 유서가 설명되지가 않지요.
분명 친필로 쓴 게 맞는데 그 유서가 홧김에 쓴 건가? 아니면 옛날에 써놓은 걸 그냥 올려놨나?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CCTV 동선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산을 방문할 이유를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타살이 돼버리는 순간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 유서까지 말이죠. 그게 아니면 제3자가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이야기의 범주가 넓어지지요. 세 번째, 실종입니다. 실종 중 실족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실족사의 경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신의 형태에서 말이 안 맞았던 거거든요. 실족사였다면 분명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절벽 어디선가 떨어졌다. 그리고 산책로 근처 60m 옆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흔적이 보일 겁니다. 아, 몸이 다쳤다, 몸이 부러졌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흔적들, 어딘가가 떨어졌어? 나뭇가지가 깨졌나? 혹은 나무가 부러졌나? 혹은 떨어진 장소에 흔적들이 남았나? 이런 모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실족사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사건은 맹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하다, 의문점이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일단 경찰이 발표한 자살에 초점을 맞춰놓고 흔적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자, 자살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하면 흐름은 비슷해지는데 자살을 하고자 했던 고인은 유서를 쓴 뒤에 가막산을 직접 찾게 됩니다. 모두와의 연락을 끊고 말이지요. 그리고 50일이 지나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범주를 넓혀야 되니까. 유서는 정말로 그날 쓴 게 맞을까? 두 번째, 고인이 사망한 날짜가 그 당일이 맞을까? 이것도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고인이 좀 더 생존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망했을 확률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막산의 출입로가 한 곳이 아닙니다. 꽤 넓기 때문에 무조건 한 곳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린 이제 미스테리한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스테리 첫 번째, 시신의 이상점입니다. 일단 시신의 이상점 중에 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자살했다라는 시신이라면 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절벽 옆이었습니다. 등산로 옆이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가 꽤 높은 곳, 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투신했다, 떨어졌다, 실족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게 맞을까요? 보시다시피 다 돌입니다. 몸을 던졌다, 누군가에게 던져졌다, 혹은 발을 헛디뎌 쓰러졌다. 그럴 경우엔 상처가 여러 가지 등장할 겁니다. 근데 부검 결과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신은 깨끗했습니다. 어딘가가 깨졌다거나 타박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찢어졌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몸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몸은 깨끗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만 놓고 봤을 때 자살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고인은 뭔가 실족을 했다, 하면서 떨어졌다 라고 보는 것과 혹은 누군가가 강제로 밀었다 해서 떨어졌다 라는 것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 중 어디가 더 확률이 클까요? 자발적인 게 더 강합니다. 그래야 몸에 상처가 거의 안 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신의 이상점 두 번째입니다. 머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어쩌면 가장 미스테리하다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50일이 지났지요. 머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신이 부패가 되면 머리가 분리된다라는 건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목을 매다른 시신이 목 부분이 끊어지면서 분리될 수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몸에 왜 상처가 없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몸이 발견된 현장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죠? 끈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근처에서 끈이 발견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끈을 통해서 그 끈 안에 피해자, 고인의 DNA가 묻어 있을 거고 뭐 혈액이든 혹은 그 이외에 기타 부패 물질들이 묻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끈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 도구 자체가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끈으로 목이 분리되는 경우는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 있는데요. 50일이죠. 물론 비를 맞고 산이다 보니 이슬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돼서 빨리, 혹은 산짐승이 와서 목을 부패시켰다, 뭐 쪼아서 더 찢어놓게 했다, 뭐 이런 시기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살짝 필요한 게 있습니다. 끈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표현적으로 얘기할 땐 낚싯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표면이 얇으면 얇을수록 더 파고드는 게 깊어지고 날카롭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인터넷 세상에서 좀 핫했던 모 BJ분께서 어느 곳을 촬영하시다가 이제 시신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시신을 발견한 경우도 이제 목을 매달은 시신이 발견된 경우였는데 그 경우에서도 분리가 된 케이스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끈이 굉장히 두꺼운 케이스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끈이 말려갑니다. 끈이 두껍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말려 올라가서 몸에 시신에 힘이 빠지고 몸이 점점 처지게 됐을 때 그게 다른 모양으로 변형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얇으면 얇을수록 안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잘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없습니다. 즉 자살을 판단했을 때 자살이다. 왜냐하면 몸은 깨끗하니까 자살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자살의 도구가 없다라는 게, 머리가 분리된 도구가 없다는 게 자살을 입증시킬 만한 증거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지났지요. 유류품을 찾는 활동은 계속 수색을 했었고 발견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 우린 분명히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미스테리2입니다. 바로 동선의 이상점입니다.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실족사던 무엇이던 간에 사람은 걸어 내려가던 혹은 그걸 헤쳐내려가던 내려갔을 겁니다. 자기가 타살이던 뭐하든 내려갔을 때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장이 나무가 굉장히 빳빳하거든요. 빽빽한 나무인데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깨지거나 흩어진 나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족사던 혹은 뭔가 투신 자살이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깨진 게 아예 존재하지 않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도 없으니 말이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보여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선이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머리 발견의 동선입니다. 머리를 발견한 동선이 몸통이 발견된 곳과 150m가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분리가 돼서 뚝 굴러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요, L자 모양의 위치입니다. L자 모양이면 탕! 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위치일까? 라는 이야기죠. 각도가 이게 가능할까? 물론 각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뭐 산짐승이 건드렸다, 바람이 불었다, 여러 가지 외부적, 물리적 요인이 따로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거에 대한 의심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은 해놔야 되는, 뭐 동물이 건드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150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역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겁니다. 과연 정말 위에서 아래로 갖다 놨을까라는 의심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류품이 발견이 됐는데요.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상부 쪽, 좀 더 위쪽입니다. 80m 쪽이었는데 80m 위쪽에 핸드백이 발견됐는데요. 그건 자세하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핸드폰이 확인돼서 피해자, 고인의 핸드폰 분석을 해봤는데 핸드폰이 마지막 통화가 1시 10분에 남편과 통화한 게 확인됩니다. 남편과는 통화를 했네요. 근데 그 이후에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고 핸드폰은 켜졌다가 꺼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핸드폰이 최종적으로 꺼진 전원의 위치가 어디냐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고인이 발견된 곳에서 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핸드폰의 수신 기지국의 위치에 대한 부분에 오차범위라는 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8km? 근데 오차범위가 8km까지 가진 않거든요. 진짜 최장이라고 해봐야 5km입니다. 8km까지는 너무 아예 기지국이 다른 상황이 된 거죠. 근데요,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저녁 8시 30분에요. 전화는 안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망했을 확률이 있는데 저녁 8시 반에 누구의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분명 카카오톡을 누군가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고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3자가 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인이 당일날 사망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사망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고인은 위치를 이동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8km까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이 장소에 와서 사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요. 만약에 고인이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이 현장에다가 유류품을 갖다 놨다는 얘기밖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를 열었을 때죠. 이게 동선의 미스테리한 점입니다. 세 번째, 미스테리 파트 세 번째는요, 발견 당시의 이상점들입니다. 150m 떨어진 곳에 백골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머리가 백골이었습니다. 머리카락조차도 발견되지가 않아서 저도 저번 방송에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근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두개골엔 충격흔이 없었습니다. 깨진 흔적은 없었다. 즉 추락사는 정확히 아니지요. 머리카락이 왜 없지? 물론 벗겨졌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근데요,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머리카락이 발견은 됐는데 그 머리카락이 몸통 발견에서 20m 아래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머리카락 뭉치로 발견됐습니다. 누가 발견했냐면 유족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시간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자면 고인은 분명 실종됐을 때의 시간 자체가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라졌을 때의 이야기. 11월, 9월 25일 날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신 발견이 11월이었습니다. 그때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시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수색을 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근데 찾아냈던 모습에서 낙엽 안에 덮인 채 확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좀 이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다는 얘기죠. 마치 보란 듯이요. 처음에는 발견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색할 때마다 나옵니다. 항상 유족분들은 함께 하셨죠. 자, 또 하나. 처음엔 발견 못했습니다. 고인이 처음에 핸드백을 들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핸드백을 못 찾았었지요. 근데 나중에 찾았습니다. 몸통 발견 30m 윗부분인데 그 안에서 핸드폰도 발견된 거죠. 근데 이게 핸드백도 낙엽에 덮여있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시신들과는 달랐다는 얘기죠.
가방은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같은 이런 내용물들이 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문이 열려져 있었으니까 뭐 구르다가 떨어졌나?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발견은 못했지요. 발견이 된 건 있고 발견이 안 된 것도 있고 9월 달에 사라지고 시신이 그 상태로 있어서 11월 달에 발견됐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점점 가려져 시신도 그렇게 가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여기 나온 유류품들만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최초에는 발견이 안 됐다가 함께 찾을 때 하나씩 발견이 됐다는 얘기지요. 누군가가 같이 꼈을 때만 말입니다. 왜 나중에 그렇게 발견될까요? 미스테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대화 상황의 이상점들입니다. 사실 논쟁의 소지가 조금 있었던 점이었는데요. 처음에 경찰 쪽에서도 뭐 머리가 없다는 걸 알고 감추고 화장을 하도록 권유했다라고 해서 이제 고인의 아버님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시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고 저희도 방송을 했었지요. 경찰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는 얘기를 했었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우린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저희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걸 숨길 필요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걸 숨겨봤자 검안 의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검사도 체크를 합니다. 자기들이 숨겨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고요. 검찰의 입장에서 그럼 머리 언제 찾을 건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에 그냥 경찰이 형사계가 아니라 형사과가 아닌 강력계가 아닌 다른 쪽 파트라서 아 이거 왠지 일 커질까봐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처음에 발견했던 경찰이 강력계였습니다. 이게 타살이다. 상황이 자살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도 어차피 본인들의 소관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꼬집었던 부분도 그 말, 아버님한테 했던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였죠. 분명한 건 경찰은 우리는 말을 했다. 근데 그거를 오해한 것 같다. 남편은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거였지요.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한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사과를 한 상황이지요. 이제 그러면 흔적을 더 찾아야 됩니다. 흔적을 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 경찰이 수색을 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게 그 이후에 수사를 할 때 찾았습니다. 근데 마치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듯한 느낌. 동선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동선. 이렇게 보인 느낌? 그리고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입니다. 목이 어떻게 나온지 확인이 안 됩니다. 체내 약물 반응 없습니다. 머리 분리 이유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미 장례는 치러진 상황. 장례를 치를 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 아버님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었죠. 자, 근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다른 단서를 찾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 안, 유서가 발견된 장소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실종된 지 며칠 뒤에 집 안은 다 청소가 됐습니다. 그 집 안의 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현재는 가구와 짐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적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의심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상황에 꼈으니까 말이죠. 처음 발견, 장소, 신고, 경찰이한테 들었다. 그리고 항상 발견 장소에 있었던 사람. 왜 계속 껴요? 이 사람 너무 의심가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정말 선량한 사람을 그리고 정말 가족을 잃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로서 상황적인 면을 봤을 땐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분명 초창기 때 확인했던 것들이 나중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상한 동선들도 확인되기 시작을 했고 말이죠. 이 사건은 정말 가슴 아팠던 한 사람의 자살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